해빙 신호등.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그것도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가. 한 번은 교수, 공무원, CEO 등과 저녁을 먹을 때였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주 전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제 차에 부딪힌 거예요. 범퍼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지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낸 분에게 그냥 가도 좋다고 했지요. 그분이 하도 고맙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뒷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차주인이 나와서 범퍼를 손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세상도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을. 서윤의 말을 들어서일까? 금방 이해가 갔다. 그 사람도 감정을 활용해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다.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쩍 공돈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던 기간이 있었다. 한참 전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몇 달 동안 밀려있던 출장비가 뒤늦게 입금되기도 했다. 잊고 있었던 몇백 달러를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적도 있었다. 몇 년 전 해외여행을 갔을 때 남겨왔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돈이었다. 사실 평소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여윳돈이 생기면 모조리 적금이나 연금에 넣어버린 탓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부자가 된 듯 기분이 좋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통장을 볼 때마다 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서윤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양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취하는 자세라 살짝 긴장이 되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검정 샌들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들었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얼른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곳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 해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랍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해빙 신호등을 이용해 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죠.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에요.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토성 리턴. 반쯤 열린 미닫이 문 밖으로 맑은 시냇물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다다미방에 앉아 녹차를 즐기고 있었다. 맑고 청량한 숲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그윽한 녹차 향기,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고즈넉한 그 정취에 빠진 듯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구절을 읊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열었다. 30이 되기 직전 교토에 여행 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이곳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서윤이 차 주전자를 기울여 평온하게 차를 따랐다. 연녹색 차가 맑은 소리를 내며 잔으로 떨어졌다. 30 직전이면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시기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떠올렸다. 직장에 다닌 지 5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끼고 절약하면 노력한 만큼 부가 따라올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0년, 30년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꿈이 깨지자 제 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저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남들보다 뒤처질 게 뻔했어요. 한동안 우울에 빠졌고 탈출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가 홍 기자님의 토성 리턴식이었네요. 토성 리턴.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그녀는 토성 리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으로 한 세대를 잡는다 하는데 이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은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서는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즉, 토성 리턴은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이다. 토성 리턴은 보통 28세에서 30세와 58세에서 60세 이렇게 두 번 찾아오죠.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야 해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당근보다 채찍을 써서 배움을 일깨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날 때는 직업적으로 시련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 교토에 오기 전 저도 토성 리턴 시기를 겪느라 그렇게 괴로웠나 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다. 불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는 것이죠. 토성 리턴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깨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이를 깨주려는 우주의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겪는 고통은 알 밖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요. 껍질을 깨고 진짜 세상으로 나온다면 운을 최대한 활용하며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서윤을 만나고 돌아온 뒤 토성 리턴을 이용해 큰 도약을 이룬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보았다. 왕족으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세에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다.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을 거친 그는 보리숫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 앤드루 카네기가 12년 동안 다니던 철도회사를 퇴직한 나이도 30살이었다. 이후 카네기는 제철소와 영광로 회사를 연달아 설립하며 철강왕으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 토머스 에디슨은 29세에 연구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을 걸었다. 연구소를 만든 첫 해, 그는 탄소 성화기를 만들며 전화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윤과 대화하던 그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토성 리턴 시기를 그냥 지나쳤다는 생각에 그저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당시 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을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도 커다란 도약을 하는 일도 없었다. 어떻게 하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성 리턴을 지나쳤나 봐요. 이제 6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서윤이 다정하지만 강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성 리턴 때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껍질을 깨고 날아오를 수 있어요. 따뜻한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속에서 태양 같은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래, 10년이나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지금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은가. 알 밖에서 서윤이 껍질을 쪼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했다. 이제 알을 깨고 날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